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뿜어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도의 목표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또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좀 힘드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나라에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같은 걸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누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첫째,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셋째,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비용 문제까지 이 순서대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혜택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주 명확한 점수 기준이 있어요. 이 점수로 등급을 매겨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등급은 총 6개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라는 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직접 찾아가서 식사나 세수 혼자서 잘 하시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1등급에 가까울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5등급이랑 인지 지원 등급은 특별히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제도가 좋은 게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재가급여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어르신이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님이 댁으로 직접 찾아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씻는 것도 도와드리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두 번째는 시설급여입니다. 이건 이제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하시거나 좀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양원 같은 전문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현금 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름처럼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섬이나 아주 외딴 지역에 사셔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족에게 직접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딱 5단계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핵심 절차는 딱 이 5단계입니다. 먼저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기관을 찾아서 계약하고 그럼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해진 비용을 내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서 수급자로 인정을 받으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 서류들을 보내줍니다. 바로 이 서류를 받는 게 모든 과정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러 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서비스 이용 자격증 같은 거예요. 이 인정서가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정말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바로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요양기관을 찾는 겁니다. 요즘엔 정말 편해졌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기관 정보는 물론이고 평가 등급까지 싹 다 볼 수 있어요.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셨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 바로 계약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비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2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계약까지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 드디어 어르신께서 약속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가족과 기관이 함께 논의해서 짰던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춤형 케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비용 정산이에요. 매달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면 그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를 이용자가 기관에 직접 내야 하는데요. 이걸 바로 본인 부담금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전체 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야 할 돈은 정확히 얼마지? 이 두 가지 궁금증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요, 크게 세 군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둘째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분이 내는 본인 부담금.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실제로 내야 할 돈, 즉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15%만 내시면 되고요. 요양원 같은 시설에 계시는 시설급여는 전체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죠? 네, 지금까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다음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이제 신청을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보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요양기관 찾기, 신청 절차까지 거기서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